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23년 4회 전기공사기사 필기에 있어서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 과목에 대한 수문항을 최대한 간단히 체크하는 형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이리스의 게이트 트리거 회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다루는 SCR 기준으로 우리가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다루는 이 SCR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류 기능을 하더라, 이런 걸 배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외적으로 우리가 게이트 신호를 통해서 위상 제어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SCR을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익히 말하는 인버터라던가 이런 뭐 정류 회로라던가 혹은 초퍼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실상 이 SCR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형태로 쓰기 때문에 실제로 얘를 가지고 우리가 트리거 회로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험 치러 갔을 때 이 문제가 나온다면 SCR에 있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딱 요거지, 이런 기준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금속 중에 이온화 경향이 가장 큰 물질은?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속이 이제 액체와 접촉을 했을 때 양이온으로 되려고 하는 경향을 의미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이온화 경향이 큰 물질의 순서를 우리가 뭐 어릴 적에 뭐 카카나마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한테 필요한 것은 실제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딱 필요한 건 앞에 딱 네 가지입니다. 적어보면 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적어 본다면 K 이온원 같은 경우에는 칼륨이죠. 이 친구는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챙기시더라도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보기 구성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딱 요것만 가지고 답을 고를 수 있게 출제가 되어요. 그래서 딱 요 네 가지만 챙겨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기준으로 답을 챙기자면 지금 문제에서는 답이 1번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500W의 전열기를 전격 상태에서 60분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히 두 가지를 가지고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열량 관계식, 즉 줄의 법칙을 조금 떠올리자면 첫 번째로는 0.24 PT를 떠올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상 이제 같은 건데 860 PT,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 둘에 있어서 차이는 요 친구죠. 이때 t 같은 경우에는 초의 단위를 갖고요. 아래쪽에 t 같은 경우에는 아워의 단위를 갖습니다. 실상 뭐 어떤 걸 가지고 여러분들 푸시더라도 답으로 다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요걸 위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0.24에다가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되는 게 실상 이 수식을 쓸 때 이때 P의 단위는 뭡니까? 킬로와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 친구 킬로와트로 환산한 값, 즉 0.5 킬로와트 요 놈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시간값이 필요한데 지금 저는 이 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초의 단위를 써야겠죠. 근데 보면 60분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1분은 60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60분에다가 60을 곱하면 이것 자체가 전체 초에 대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432 킬로칼로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약 1번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첫 번째 식을 가지고 풀어봤는데 이제 두 번째 요놈을 가지고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860을 쓸 거고요. 일단 뒤에는 똑같이 0.5 킬로와트 넣어줘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 시간이 필요한데 얘는 시간 단위야. 근데 보시면 60분 돼 있죠. 60분 자체가 1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1 넣으면 끝이네요. 그래서 요 상태로 계산하시게 되면은 430 킬로칼로리라는 답을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답은 똑같이 나오더라. 자,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철도용 변전소의 간격을 결정하는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상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연도에도 몇 번 나왔던 문제예요. 그쵸? 그래서 실상 이제 답을 체크를 하자면 노면의 상태는 이 전기철도용 변전소 간격을 결정하는데 관계가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식성의 산, 알칼리 또는 유해가스 있는 장소에서 실용상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전동기는 무슨 형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문구 하나 딱 요거죠. 부식성. 실상 우리가 이 부식성의 어떤 존재가 있을 때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식성을 버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부식성을 버티는 것을 우리는 방식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간단히 살펴보면 방수형, 요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물에 있어서 방어할 수 있는 형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정된 시간, 보통 한 1분에서 3분 정도 말을 하는데, 이 시간 동안 물을 뿌렸을 때 물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방수형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거랑 조금 다르게 물을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이 물이 내부에 침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방적형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요. 방진형 같은 경우에는 먼지 혹은 분진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형태더라. 이런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6번째 문제입니다. 공기 전지의 특징으로 일치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보기를 체크하면서 바로 답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이 공기전지라는 요 놈은요, 내열, 내한, 내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 중에 자기 방전이 작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번이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딱 생각을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와, 요거 뭔가 오타다. 공기 전기가 아니고 공기 전지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전지를 생각을 했을 때, 전지는 우리가 뭐, 구매를 해가지고 바로 쓸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쓸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뭐, 웬만큼 오래되지 않으면, 한 몇십 년 묵혀놓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지를 쓰더라도, 원활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아는 전지, 뭐 간단히 건전지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오랫동안 보존이 어느 정도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간단히 체크를 해보면, 실상 요놈 같은 경우에는 방전 시에 전압 변동이 적고요. 그리고 온도차에 의한 전압 변동도 적습니다. 이어서 7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용 알루미늄에 미량의 지르코늄을 첨가를 해가지고 내열성을 향상시킨 내열성의 강심 알루미늄 연선은? 하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알루미늄 연선, 정확하게 강심 알루미늄 연선 했을 때 ACSR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뭔가 다릅니다. 여기에 미량의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지르코늄이라는 것을 첨가를 했대요. 그럼 우리 간단히 생각했을 때 어라? ACSR에다가 무언가 붙었으니까 에어로크롬 무언가 붙어있는 이 친구가 답이 되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체크해 줍니다. 근데 제가 이제 뒤늦게 복원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요 말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단순히 내열성의 알루미늄 연소는 무엇인가? 근데 솔직히 우리가 알루미늄 연소했을 때는 특히 전력공학에서 이렇게 많이 듣는 게 ACSR 아닙니까? 그죠? 요거를 바로 또 올려가지고 여기에 뭔가 이상한 게 있더라. 그래서 여러 그런 답을 고르자.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8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SCR을 역병렬로 접속한 것과 같은 특성의 소자는? 하고 물었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맛있게 먹어야죠. 그죠? 일단 간단히 체크할게요. SCR 하면은 우리가 엿닥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요. 그렇죠? 근데 얘를 역병렬로 갖다 붙였답니다. 즉 하나 이렇게 있으면 거꾸로 병렬로 이렇게 붙였대요. 그리고 게이트 이렇게 시설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이놈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투라이 악이라 부르시오. 답은 2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가공 전솔로의 지지물에다가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몇 미터 미만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까? 이런 거 나오시면 진짜 맛있게 꿀딱 하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뭐겠습니까? 1.8이죠. 그죠? 이어서 10번째 문제입니다. 개폐기 중에서 부하 전류의 차단 능력이 없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부하의 차단 능력이 없는 거 바로 보기를 봤을 때 DS 달록이 이 친구가 될 겁니다. 그쵸?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뭡니까? 진공 차단기, 유입 차단기, 공기 차단기. 그렇죠? 사고 전류뿐만 아니라 부하 전류까지 개폐할 수 있는 차단기들이더라.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뭐 약간 TMI인데 제가 이 시험을 쳤을 때 지금 전기 응용에서 이 문제가 나왔죠. 근데 이게 전력공학에서 그대로 또 나오더라고요. 보기만 대신에 얘가 ACB로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갔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와, 땀에 맛있네 하면서 두 문제 꿀꺽 드실 수 있겠죠.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 참고만 해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11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금 또는 앵글류의 지지물에 COS 또는 핀 애자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속자재는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바로 답을 고르자면 왕금 또는 앵글류에다가 이런 장비를 고정시키게 쓰는 것을 우리가 앵글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해도 될 것 같아요. 보면 왕금 또는 앵글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앵글? 야, 여기 보니까 여기 앵글이 있네. 그럼 요 놈이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참고로 봐주시고요. 요런 장비를 여기다가 고정시키는 것은 이런 것이 있더라. 자, 시작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12번째 문제입니다. 무대 조명의 배치배열 구분 중 무대 상부 배치 조명에 해당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즉 무대 위쪽에 배치되는 것은 무엇인가?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히 아마 조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실상 이 무대 조명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은근히 조금 있는데 필요한 것만 살짝 살펴보자면, 자, 저는 이렇게 안내를 드려볼게요. 자, 어떤 공연장에 우리가 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무대예요. 무대가 있으면 사람들이 앉아서 볼 수 있는 이 관람석이 있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 관람석을 제가 또 요렇게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사람이 막 앉아가지고 여기를 무대를 볼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무대 위에서는 이제 열심히 연극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연극이나 공연 같은 걸 하게 되면 주위가 어두워집니다. 오로지 무대만을 조명으로 비춰서 여기에 이목이 집중이 되게끔 하는데,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 뭐 TV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공연하는 분 앞쪽 발 쪽에 조명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비춰주는 조명이 있습니다. 얘를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 공연자의 발의 위치에 있는 라이트가 되더라.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풋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 친구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무대에 있어서 아래쪽에 설치되는 무대 하부에 배치되는 조명이 되구나. 그래서 여기다가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무대 하부. 자, 그 다음으로 이 타워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공연장에 갔을 때 여기 무대 쪽에 세워져 있는 요상한 것이 한 번씩 있습니다. 요렇게 세워진 것에 보면 또 조명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불빛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워져 있는 조명 기구의 형태를 우리가 타워 라이트라고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천장 쪽을 볼 건데, 이 천장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대 바로 위쪽이냐 혹은 객석 바로 위쪽이냐. 그러면 굳이 조금 명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여기가 무대 상부가 될 거고요, 여기는 객석 상부가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객석 상부에 이렇게 또 배치되어 있는 조명들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이 이렇게 빛을 쏴줍니다.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가 슬링 스폿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즉 여기에는 이 친구는 어디에 있는 거다? 객석 상부야.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무대 상부에 있는 거 뭐가 있을까? 근데 실상 이제 남은 것은 요거밖에 없죠. 서스펜션 스폿라이트. 그래서 이 무대 상부에서 이런 식으로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비춰주는 등이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서스펜션 스폿라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체크를 하면 얘가 무대 어디에 있는 거다? 상부에 있는 거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구분을 하자면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보기 중에서 이 친구만 실상 이 객석 쪽에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객석 상부에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실제로 이 무대에
존재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풋은 무대 하부, 얘는 무대 상부. 얘는 좀 세워져 있으니까 애매하네요. 그냥 무대라고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런 개념이 있더라. 참고로 봐 주십시오. 이제 뭐 관련도에서도 몇 번 나왔던 친구더라고요. 참고해서 요런 그림까지 해서 같이 보시면 조금 어느 정도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13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용접부에 비파괴 검사와 관계없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 답을 바로 한번 골라보면 실상 이 전기 용접에 있어서 비파괴 시험 방법에 있어서 그 종류는요, X선 또는 감마선 투과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검사, 그리고 초음파 탐상 시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이 문제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고주파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구나 참고로 봐주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4번째 문제입니다. 옥내 시설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한국전기설비규정 230.84 옥내 시설하는 전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요 항목에 의거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보기를 보면서 답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를 보시면 한 개의 분전반은 2가지 이하의 전원에만 공급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위에 있는 이 규정에 의거하면 한 개의 분전반은 하나의 전원만 공급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 이하가 아니라 하나의 전에만 공급을 해야 되더라.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옥내 시설하는 배분전반에 있어서는 불연성 및 난연성이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되고, 그리고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게 아니라면 배전반 및 분전반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당연히 시설을 해야겠죠. 그죠? 다만 노출된 충전부가 있다면 취급자만 들어가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아래쪽에 15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겜레스형 피레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겜레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갭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쵸? 물론 좀 더 정확하게는 직렬갭이 없는 피레기를 우리가 갭레스형 피레기라고 부릅니다. 그쵸? 근데 이 개념만 알아도 이 문제는 바로 맛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마지막에 보면 어라? 직렬갭과 특성 요소로 구성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쵸? 갭레스, 직렬갭이 없는데 얘가 있다는 것은 어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적으로 이 갭레스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직렬갭이 없기 때문에 갭형보다는 상대적으로 구조가 간단하고 소형이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빈번한 사고에도 잘 버티고요. 자, 그리고 특성 요소가 사고가 나게 되면 단락사고와 같이 해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 요 안에 있는 이 특성 요소는 산화, 요거 오탑니다. 산화 아연을 주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솔직히 이 문제 시험에 넣으면 바로 맛있게 드릴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로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번째 문제입니다. 알칼리 축전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를 보면 음극의 니켈 산화물, 그리고 양극의 이게 뭡니까? 은이죠. 은산화물을 사용한대요. 일단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야, 이 축전지에, 전지에 은이 들어가 있다. 가격 겁나게 비싸겠네요. 그죠? 은? 솔직히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실제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알칼리 축전지 같은 경우에 크게 이제 2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디슨 전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융근어 전지가 되겠습니다. 우선에 음극, 양극 뭐 이렇게 분리해서 한번 적어보면 이 에디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음극으로 철을 쓰고요. 그 다음에 융분어 전지 같은 경우에는 카드뮴을 씁니다. 뭐라? 그렇죠.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양극 같은 경우에는 에디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 니켈을 쓰고요. 얘는 그냥 니켈을 씁니다. 자, 일단은 보면 일단 음극 다 안 맞아요. 그렇죠? 양극도 당연히 안 맞습니다. 어쨌든 양극에 니켈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얘는 확실히 틀렸더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액은 묽은 황산 용액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칼리 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해액을 수산화 칼륨 용액을 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공칭 전압은 셀당 1.2V이다. 그쵸? 이놈이 바로 우리가 찾던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납축전지랑 확실히 구분을 해서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공칭 전압이 셀당 2V가 되고요. 여기 있는 알칼리는 1.2가 되더라.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확실히 구분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 알칼리 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보기를 보면 진동에 약하다고 되어 있는데 진동에 강합니다. 그리고 급격한 충방전에 잘 견디기 때문에 어이고 요것도 오타가 있네. 출방전이 아니고 충방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급속한 충방전에 잘 버티기 때문에 충방전이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되더라.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바로 17번 보겠습니다. 금속관 한 번의 길이는 몇 미터입니까? 대략 3.66. 여기서 3.6, 2번 고를 수 있겠죠. 답을 18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풍압, 풍량이 주어져 있고요. 이에 따른 송풍기용 전동기 용량은 약 몇 킬로와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요유계수, 펜의 효율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놈에 대한 답을 고르려면 이 송풍기용 전동기에 있어서 용량, 즉 출력은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공식이 중요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리 체크를 하자면 이 송풍기용 전동기에 있어 용량 관계식은요. 펌프용 전동기의 수식과 같습니다. 즉, 한번 적어보면 이런 거죠. 일단 우리가 펌프용 간단하게 물과 관계된 것을 기준을 잡았을 때 P는 9.8 QH 뭐 K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왼쪽에다가 효율을 의미하는 이탈을 곱하게 되면은 이놈 자체가 펌프용 전동기가 되죠. 근데 이게 아니라 오른쪽에 붙였다. 오른쪽에 붙이면 제가 이런 말을 하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떠올려라. 그럼 뭐겠습니까? 발전기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붙이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붙인다면 얘는 수력 발전에 대한 수식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 전동기이기 때문에 요거 치우고 딱 요 기준으로 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 용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탈을 넘겨야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쵸?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놈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 Q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량이 됩니다. 단위는요, 미터 3승/s. 그리고 이때 H는 물을 끌어올리는 높이, 우리가 뭐 양정이라고도 하죠. 혹은 양수 높이. 단위는 미터가 되지요. 그죠? 그리고 이때 K라고 하는 것은 여유율이죠. 여유계수 내지 여유율.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1로 취급할 수가 있죠. 자, 요거는 뭡니까? 그렇죠. 물어보면 안 되겠죠. 제가 효율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송풍기용 전동기 관계식이에요. 근데 이 관계식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요 놈이 의미하는 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그럼 파란 걸 가지고 이 송풍기용 전동기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면 이때 Q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람의 양, 풍량을 의미를 합니다. 단위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H는 우리한테 뭐 생소한 단위가 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풍압을 의미를 하고요. 요놈 자체를 미리미리 뭐 AQ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것만 챙기면 진짜 요거는 끝이에요. 어쨌든 얘 같죠. 그래서 물의 양 대신에 공기의 양, 바람의 양을 넣으시면 되고요. 이 양수 높이 대신에 풍압을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친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펌프용 전동기에 있어서 이 양수 높이, 즉 양정에 대한 단위는 뭡니까? 미터 단위입니다. 근데 이 풍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주십시오. 맨 앞에. 이게 뭡니까? 미리? 미터? 이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 길이 기준으로 보면, 어라? 이거 밀리미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수식에 있어서 길이를 의미하는 것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미터를 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라? 여기 밀리미터 있으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이구야, 미터로 바꿔보자. 그러면 10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딱 이렇게까지 생각하셨다면 끝입니다. 즉, 이 수식 관계에 있어서 빠르게 다시 그러면 Q 뭐다? 풍량. 이게 뭡니까? 풍압인데 애초에 미리를 미리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놈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10에 마이너스 3승 하나만 취해주자. 그리고 요 그대로 쓰면 되겠네.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끌어와서 여기다가 바로 쓰면은 9.8에다가 자 이제 이 Q가 뭐라고요? 풍량이라고요. 여기 있죠. 그래서 0.5를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H가 뭘로 바뀝니까? 풍압력. 풍압력. 지금 주어진 데이터가 500인데, 자, 보시면, 밀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요거 뒤에 밀리를 밑으로 환산하는 개념으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쓰자. 자, 그 다음에 여유율이 뒤에 1.23이고요. 자, 여기다가 나누기 뭐 해줘야 됩니까? 효율. 아, 요놈의 효율이 0.6이래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산기에 두드리면 5.02 kW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약, 요놈이 되더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송풍기용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펌프용 전동량 같더라. 다만, 요것만 조금 체크해 주자.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번째 문제입니다. 1kW의 전열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20도의 물을 85도로 올리는데 45분이 걸렸대요. 이 전열기의 효율은 얼마입니까? 자, 요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줄의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단 줄의 법칙 H는 860번 PT를 받으니까 시멘트를 쉽게 옮기더라. 자, 그래서 요놈이 이제 기본식이 되고요. 앞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앞에 했던 18번째 문제랑 마찬가지로 요 기본식에다가 우리가 왼쪽에 이탈을 곱한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전열기의 수식이 됩니다. 근데 왼쪽에 이탈을 곱하는 게 아니라 우측에 이탈을 곱한다. 실상 이 우측에 곱할 때에는 실제 이제 요놈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이제 생략이 되는데 어쨌든 우측에다가 우리가 이탈을 곱하게 되면 얘는 화력 발전 수식이 됩니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쓸 것은 전열기에 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기준 하에서 우리가 이타에 대한 수식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걸 넣어 볼 텐데 이 C는 뭡니까? 비열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열을 1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왔을 때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1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M은 질량이죠. 여기 보시면 뭐라래? 여기 물의 양이 빠졌네요. 제가 이제 영상 업로드하고 나서 다시 이 문항을 조금 수정해서 다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여기에 6리터의 물을 이렇게 주어져야 되는데 요놈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진행을 하면 이 질량, 실상 이 질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위가 킬로그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킬로그램을 리터와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6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델타 T 같은 경우에는 온도 변화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0도에서 85도로 올린다라고 있었죠. 그럼 실상 둘의 온도 변화, 즉 온도 차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65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860에다가 자, 그리고 여기 전동기 용량이 필요한데 용량이 1kW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수식도 앞에 했던 9.8 수식, 즉 18번째 문제를 볼 때 썼던 수식과 똑같이 킬로와트의 단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다는 1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시간이 문제인데 실상 요놈의 단위는 아워입니다. 그렇죠? 즉 시간을 의미를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리고 45분이라는 시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하죠? 1시간은 60분 아닙니까? 60분 중에 45분을 썼어요. 이렇게 넣으면 끝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산기에 넣으시면 계산기에서는 0.6047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대략 60%가 될 거야.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전선관의 접속부 등의 중간에 사용되는 컴파운드의 재료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문제는 꽤나 많이 생소하죠. 그죠? 일단 뭐 간단히 이 컴파운드 재료로 쓸 수 있는 것을 체크를 하면 에폭시 수지, 그리고 아스팔트, 변성 오일, 뭐 대표적으로 뭐 실리콘 오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사용하지 않는 것은 휘발유가 되더라.
보통 이제 휘발유, 우리가 생각하는 휘발유 어디 있습니까? 차에 쓰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화기와 접촉되면 와, 땀에 미친 듯이 타오릅니다. 맞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간단히 생각했을 때 어쨌든 전선관에 쓴대요. 어쨌든 안에는 이제 전선이 깔려 있을 거고요. 근데 뭐 불의의 사고로 좀 절연이 파기가 되면서 이 내부에 흐르던 이 전기가 아크를 발생해서 밖으로 튀었다. 뭐 휘발유가 발려져 있으면 우와, 화재 겁나게 잘 일어나겠죠. 그러면 조금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풀었던 수문항에 대해서 비교적 간단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모쪼록 이 내용이 앞으로 전기공사 기사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